안녕하세요, 시작합니다. 최근에 일본이 하는 일 중에서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WTO 사무총장 선거만 보더라도 유명희 본부장이 유력해지면서 일본은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결과가 나오면 아마 일본의 최후의 발악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독일 소녀 사항건에 대해서도 일본에서 굉장히 많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보다 일본에서 더 많은 보도가 쏟아져 나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 보도마다 엄청난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독일 소녀상 이슈가 굉장히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추락하는 일본의 모습을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완벽한 외교 패배라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녀상 철거 보류 뒤에는 소름 돋는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가 벌이는 일에 대해서 항상 방해를 해왔습니다. 특히 일본 전쟁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부정, 수정 등의 일을 벌이고 있고 여기에는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일본 국민들도 동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 백악관의 청원 사이트 We the People에는 10만 8천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이시 중앙공원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해달라고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서명에 참가한 이들 대부분이 평범한 일본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미국 현지 일본계 주민까지 끌어들여서 끈질기게 글렌데이 시장에게 수천 통의 항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일본 유신회 소속 중의원들은 글렌데이 시의회를 방문해서 소녀상 건립을 비난하며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급기야 데이브 위버 글렌데이 시장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녀상을 세우지 말아야 했다. 글렌데일이 일본인이 가장 미워하는 도시가 된 것은 유감이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일은 소녀상이 세워질 때마다 일어나고 있고 일본 정부만이 아니라 일반 일본 국민과 현지 일본 교민까지 합세해서 점점 힘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플러턴시 의회에서 플러턴 박물관 센터에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지지하는 결의안이 승인됐는데 플러턴시 당국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1년 동안 건립을 미뤄왔고 심지어는 소녀상 건립에 200만 달러짜리 보험까지 요구해왔습니다. 플러턴시 의회 소녀상 건립 지지 결의안이 승인됐을 때 헤리노치 일본 LA 총영사가 플런턴 시장을 직접 찾아 반대 의사를 밝혔고 미국 거주 일본인들도 건립 반대를 외치면서 시와 의회, 박물관을 상대로 로비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소녀상 건립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2016년에는 호주의 한 교회가 설치한 한국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 현지 일본 교민단체가 인종차별이라면서 철거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호주 시드니 교회의 애시필트 유나이팅 교회가 건물 바깥에 위안부 소녀상을 세우자 일본인 로비그룹은 호주 인권위원회에 이 동상을 철거해달라는 소청을 냈습니다. 호주 일본 커뮤니티 네트워크라는 명칭의 이 단체는 청원서에서 감정을 상하게 하는 역사적 상징물은 지역사회에 해로우며 악의와 인종차별만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교민단체는 이 동상은 역사적 사실 자체를 문제 삼는 대신 인종 간 긴장을 유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의 데츠히데 야마오카 회장은 일본 도쿄에서 낸 성명에서 우리는 단지 이 동상이 반일 시위의 상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행동에 나서고 있다. 우리는 호주에 거주하는 자녀들의 안녕을 걱정하는 부모들의 독립적인 모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녀상은 애초에 시드니 도시민 스트레스필드 지역의 공원에 세워질 예정이었는데 일본인을 중심으로 1만 6천여 명이 반대 청원에 서명하자 지역의회가 설립을 거부해서 설립 장소가 변경된 바 있습니다. 2016년 수원시와 국제자매 도시를 맺은 독일 프라이부르크시는 일본군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 설치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프라이부르크 자매 도시인 일본 야츠마시가 소녀상 건립 중단을 요구하면서 건립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2017년 미국 애틀란타에 건립하기로 한 평화의 소녀상 계획도 무산됐습니다. 애틀란타 평화의 소녀상 건립위원회는 애틀란타 국립민권인권센터와 6개월간의 협상 끝에 소녀상 건립 허가를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애틀란타 국립민권인권센터로부터 지난달 건립위와 체결한 약정을 이행할 수 없게 됐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 일본인이 민권인권센터 측에 대량의 반대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8년 12월 필리핀에 세워졌던 평화의 소녀상은 불과 이틀 만에 철거되기도 했습니다. 그 전 4월에 세워진 위안부 피해자 추모상도 4달 만에 철거됐습니다. 모두 일본의 항의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 일본의 역사 왜곡, 부정은 일본 정부만이 아니라 일본 국민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이들의 로비, 협박, 법적 대응, 시민들의 시위는 더욱 힘을 키워 나가고 있고 그 영향력도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의 목소리는 가시적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필리핀과 같은 약소국의 경우 일본이 헛기침만 해도 바로 꼬리를 내리는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독일의 미테구청은 지난 7월 도심 거리에 소녀상 설치를 허가했습니다. 그런데 9월 28일 개막식 이후 일본 정부가 소녀상 철거를 요청을 하자 10월 7일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의 소녀상 철거 패턴과 너무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테판 폰다셀 미테구청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어제 코리아 협의회에서 철거 명령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걸었기 때문에 어차피 철거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동안 같이 토론을 하고 싶다. 독일과 일본의 외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항의를 못 들은 척 할 수는 없다. 미테구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독일 연방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주정부가 함께 토론해야 할 문제 라고 아직까지는 일본의 눈치를 보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독일 역시 일본과 같은 전범 국가라는 것을 강조하며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의식 있는 세계인들이 공감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양심 있는 시민들은 현지 한국 교민들과 함께 연대했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심지어는 독일의 40여 개의 시민단체까지 합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시민들도 나섰습니다. 일본 시민단체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전국행동은 일본 정부의 독일 베를린시에 건립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청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고 항의문을 일본 내각부에 제출했습니다. 또 베를린시 미테구에 보내는 서한에서 평화의 소녀상은 성폭력 근절과 평화를 염원하는 상징이다. 평화의 소녀상 철거 명령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우리와 함께하는 힘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욱 중요한 것은 사회민주당 소속 미테구 의원들이 미테구청장의 소녀상 철거 계획 재검토를 요구한 데 이어 13일 집회가 열리기 전 구청장이 소속된 녹색당 및 좌파당 의원 등 미테구 의회 의원 과반수 이상이 다셀구청장에게 철거 재검토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테구에 설치된 소녀상은 1년 기한부 조건으로 허가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세계의 시민단체, 독일의 정치인들의 항의로 영구 설치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이 계획한 패턴 그대로 돌아가지 않고 독일 현지 주민과 시민단체, 여성단체, 심지어는 일본 시민단체까지 합세해서 항의를 하고 있고 독일의 의원들도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본은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사에 달린 댓글 속에 다급함이 보여집니다. 엄청난 수의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코리아 리포트 편집장의 댓글입니다. 설치해서 철거 그리고 보류, 베를린의 위안부 동상은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소동이 벌어진 것은 일본이 독일 정부에 대해 외교 차원에서 철거를 요청하면서다. 위안부 문제는 2015년 12월에 양국 합의로 해결했으므로 일본이 설치에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외국 정부에 설치하지 말라고 외교 차원에서 압력을 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번에는 재판을 통해 판결이 나는데 설치 판결이 나온다면 그냥 막지 못한 정도의 일로 끝나지 않는다. 사실상 일본의 외교적 패배가 되기 때문이다. 민간은 민간이고 정부 차원에서는 정부가 대응하는 것이 본래 있어야 할 모습이다. 슈레더 전 총리부터 40여 개 독일 여성 시민단체까지 끌어들인 것은 일본 측이 바라는 바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1년 기한부 설치가 영구 보존이 되어버린다면 그야말로 완벽한 실패다. 일단 인정되면 처리하기 어려워진다. 뒤집으려고 하면 대부분 분쟁이 일어납니다. 처음이 중요, 위안부상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한일 쌍방에 절충할 수 있는 타협안은 없다. 타협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 그런데 그게 없어. 상식, 가치관이 전혀 다르니까 그걸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 제발 그 동상의 설치를 허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 짜증나. 야, 독일도 국제법 위반을 했다. 미국까지 끌어들인 국제적 합의를 무시하는 나라는 한국뿐 아니라 독일도 있다는 것. 독일은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로 중국을 비판할 위치에 있지 않음을 증명했다. 이것은 큰 정치 문제로 발전하고 일독 관계에 완전한 균열을 가했다. 최근 BTS의 한국전쟁 발언으로 중국은 BTS를 맹비난했습니다. 일부 중국인들은 매우 폭력적인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 BTS 팬들이
차이나치 해시태그를 걸면서 중국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상에서는 이와 관련된 수많은 이미지들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 정부는 꼬리를 내렸고 황구시보는 BTS 비판 기사를 삭제했습니다. 이번 독일 소녀상 사건과 중국의 BTS 공격 사건을 보면 세계는 보편적 상식에 이성적인 한국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조금씩 침몰하고 있고 중국은 세계로부터 고립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더 힘을 기른다면 우리를 공식적 자리에서 소국이라 칭하는 중국과 언제나 우리를 공격하고 조롱하는 일본이 우리에게 머리 숙일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이미 세계는 우리 편에 서 있습니다.